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데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자심이 카톡방에서 보고 받았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오늘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3시간 반가량 이어진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역시 묵묵부답으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약 7시간쯤 후 법원은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553차례에 걸쳐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일부러 비싸게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장내 매수 한 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카카오 측 역시 김 위원장이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도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원칙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취임 당시 인용했던 법불 악의,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건 예외이자 특혜라는 겁니다. 이 총장은 검찰청 밖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도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수사팀이 보고하지 않아 총장이 아무것도 몰랐던 건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거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임기 내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 선거운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당내 영향력이 큰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하루 만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했고 유력 언론들은 공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대학 스포츠 우승팀 축하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 세웠습니다.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트럼프를 겨냥한 듯 바이든 대통령의 정직함과 진실성 등을 거론했고 델러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선거 캠프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한 사실상의 인수인계를 시작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SNS에 글을 올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11월 대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클린턴에 이어 당내 지분이 큰 인사들의 지지가 이어진 셈인데 상하원 지도부도
이런 흐름에 곧 합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She's excited the House Democratic Caucus, and she's exciting the country. And so I'm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with her in person. 거물급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만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도 트럼프를 이기려면 공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일제히 권고했습니다. 한편 10%대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는 대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자리를 받는 거래를 논의했지만 트럼프 참모들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돌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폭로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투표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길지 주목됩니다. 오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48.5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약 6.6%포인트 낮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불안감을 내비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습니다.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에 일부 당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환 진영에선 낮은 투표율은 대세론이 깨진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통합과 안정을 이룰 당대표로 저 나경원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친윤계가 가장 조직적으로 탄탄하니까 친윤계 쪽의 조직표가 훨씬 더 결집되지 않았겠나. 여론조사 결과 내내 1등이던 한동훈 후보가 만약 과반을 넘기면 그대로 당대표가 됩니다. 과반을 못 넘겨 2차 결선 투표로 간다면 반환 진영의 연합으로 역전극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 폭로전의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는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총선 참패 수습이 과제라던 새 당대표는 당내 분열봉합과 야당의 공세방어까지 자신이 뽑힌 전당대회 뒷수습이 더 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